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한국의 모든 기업 총수들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뉴스 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갑부로 불리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외교적인 인사 때문이 아니라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지상 최대 사업의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아직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가 연일 그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중동 국가 중에서도 돈이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바로 석유 때문이죠. 어릴 적부터 석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사우디일 정도로 세계 원유 시장에서 가장 핵심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우디는 또다시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되었죠. 사우디의 경우 국왕 체제이다 보니 막대한 석유 수입은 곧 국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한하는 빈살만은 현재 사우디의 국왕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의 아들로 왕위 계승 1순위로 알려져 있으며 총리 자리를 맡으며 사실상 사우디의 실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자산은 단순히 몇천조라고 논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었죠. 일단 사우디 왕자답게 빈살만은 금을 유독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황금으로 도배된 벤틀리와 람보르기니 등 수억 원대의 슈퍼카는 거의 장난감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느 부자들처럼 요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수백억이 하는 요트도 요트지만 내부를 보게 되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5천억짜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또한 철갑상어가 헤엄치는 수족관을 갖추고 있는 4천억에 육박하는 초호화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하더라도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명성에 걸맞게 이번 방안에서도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 객실 400개를 통으로 예약하는 스케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빈살만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은 새벽 2시쯤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출국 역시 그날 저녁 바로 하기로 되어 있다 합니다. 1박도 아닌 잠깐 머무는데 수억 원의 돈을 쓰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빈살만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쁜 일정에도 잠깐이나마 한국을 찾아오는 데에는 바로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항안의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네옴시티 건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가 영원할 수는 없다 보니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번 네옴시티 건설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매번 말이 바뀌고는 있지만 일부 외신들은 이번 사업이 최대 1,400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얼마가 들어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옴시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네옴시티는 현재 사우디가 진행하고 있는 일명 기가 프로젝트 15개 중에서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머지 14개 프로젝트에도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단 16시간이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네옴시티와 더불어 자신과 사우디의 모든 게 걸린 기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 사우디가 펼치고 있는 기가 프로젝트는 1,000조가 넘는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한국 기업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건설 기업들에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죠.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100분의 1만 수주를 가져가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최소 10분의 1 이상의 수주는 따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 하더라도 최소 1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와 더불어 빈살만 왕세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바로 킹살만 파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려 여의도 16배 규모의 공원을 수도인 리야드 중북부 일대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33조 원에 달하는 초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에서 넓기로 유명한 런던 하이드파크나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몇 배나 더 큰 크기로 완공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쌍용건설은 최근 이 프로젝트에 PQ라 불리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Q란 프로젝트 입찰을 위한 단계로 이 PQ를 통과해야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쌍용건설이 PQ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던 타국의 경쟁업체들은 한국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쌍용건설과 프로젝트 총책임자와의 엄청난 인연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쌍용건설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조지 타나시제비치 킹살만파크 CEO와의 첫 인연은 싱가포르에서였습니다. 조지 CEO는 쌍용건설이 시공한 싱가포르의 유명 건축물인 마리나베이 샌즈의 건설 CEO를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건축 당시 쌍용은 공기를 빠르게 단축하면서 약 10%의 시공 이익을 달성해 전세계 건설업계를 놀라게 했었죠. 그리고 이런 쌍용의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인물이 조지 CEO였기에 타국의 건설업체들은 쌍용의 PQ 소식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지 CEO는 지난 8일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나는 쌍용을 사랑한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나의 영웅이다. 김 회장은 마리나베이 샌즈 프로젝트에 참여해 예산부터 모든 일정을 직접 챙기며 대단히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시 쌍용건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조지 CEO가 이런 극찬의 평가를 한 것일까요? 이젠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건물의 중간 부분이 최고 52도나 기울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상 200m 높이의 3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스카이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물 꼭대기 위에 놓여진 스카이파크는 마치 거대 선박을 연상시키며 그 길이는 에펠탑보다 길고 면적은 축구장의 2배 크기에 달하죠. 보여지는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공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2007년 처음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당시 전 세계에서 알아준다는 건설사 14개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최종으로 초청된 것은 쌍용건설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홍콩의 건설사 4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2개의 시공사는 도저히 시공할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해야 했으며 나머지 1개의 시공사 역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뜻을 접어야 했죠. 애초에 쌍용에서는 경쟁을 위해 최저 금액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정이 된 이유는 쌍용 건설만이 52도가 기울어진 55층의 건물을 2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시공사였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현재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에 연이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건설 기술력과 한국인들의 끈기를 그 누구보다 중동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일명 중동 붐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한국의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이야 중동이 부호 국가로 발전했지만 과거에는 사막 하나밖에 없는 열악한 장소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악의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중동에서 피땀 흘리며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과 같이 일했던 중동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의 노력과 끈기 그리고 실력을 잊지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죠. 그 후 두바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중동 국가에 삼성물산이나 쌍용건설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마치 한류 문화의 인기처럼 중동 사람들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에게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피땀 흘려 중동에서 일했던 그 노력이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이번 수주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이나 첨단 기술과 같은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이 다 가져갈 것이며 한국은 그저 건설과 같은 돈 안 되는 시공만 맡을 게 뻔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는 매우 편향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 더 높은 수준의 수주를 따낼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역시 사우디의 기가 프로젝트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국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우디는 한국을 매우 우호적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두 나라는 과거부터 아주 밀접한 사업 파트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결정되자 여러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그룹의 자주회사인 HD 현대의 정기선 대표는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을 만나 사업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한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현재 사우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와 관련해 현대그룹과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현대는 2017년 사우디에 합작조선소와 엔진 합작사를 설립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2019년 현대오일뱅크에 약 1조 3천억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가 단순히 기초 시공 건설사로만 한국 기업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현대뿐만 아니라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대한전선을 만나 또다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현재 사우디 초고압 케이블 생산 법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네옴시티만을 위해서 만난다기보다는 사우디의 중장기적인 관련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우디가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미래 구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한국 기업이 이번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1,000조 원의 수주 금액 중 아직 확정된 수주는 5%도 되지 않으며 이미 삼성과 현대가 터널 착공을 수주해 착공을 시작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과 내년에 대부분의 수주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95%나 수주가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의 기가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사우디 역시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빈살만 왕세자의 경우 유독 의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이 사우디와 보여준 행보와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기업 총리들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수주를 따낼 것이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가 2개뿐이라 경호가 용이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대부분의 기빈들이 숙소로 삼는 하얏트 호텔이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롯데호텔을 숙소로 정한 이유 역시 롯데그룹과의 의리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가 밀어붙이고 있는 블루 아모니아 사업을 롯데 정밀화합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이재용 삼성 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대기업의 총수들은 17일 롯데호텔을 직접 방문해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의 이익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주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번에 수주 금액을 얼마나 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맡은 역할을 기존처럼 충실히만 수행한다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니만큼 한국인들의 기술력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우디의 기가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동의하지만 어찌됐든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야. 네옴시티는 사회 붕괴 이후 인류를 수용할 몇 안 되는 거대 구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디자인이 필요하죠. 미국, 중국, 한국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의 기술력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옴시티를 보고 있으면 건설계의 올림픽을 보는 것 같아. 높은 난이도의 건축물을 위해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지. 일단 착공의 시작은 한국이 맡았으니 현재 1등은 한국인가? 당분간은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일 것 같네요. 최소한 네옴시티 건설 초반 단계는 아시아권 나라가 강세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추후에는 중국이 치고 나가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운명이며 건설되더라도 디스토피아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리벽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 주변에 생성될 혹독한 기후 조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어떤 나라의 건설사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명예를, 실패한다면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받겠지. 하지만 애초에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실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에 경쟁은 매우 뜨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막대한 이익까지 얻을 수 있죠. 소프트웨어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 건설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이 강세일 것 같네요. 한국의 기업들은 실제로 수주를 먼저 따내기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현대와 삼성을 믿을만하지. 네옴시티는 사실 아직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꼭 시도해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마 이번 프로젝트가 끝난 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던 전 세계의 시공 기술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에서는 네옴시티만으로 서울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히던데 솔직히 믿기가 힘들어. 서울은 내가 아는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곳이니 말이야. 서울의 대중교통과 인터넷 인프라만 적용해도 반은 성공이라고 봐. 솔직히 서울과 비교하는 건 웃기는 일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거울한 닭장보다는 서울에서 산다고 할걸요. 자발적으로 여기에 살면 무조건 후회할 겁니다. 네옴시티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감옥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유토피아로 포장하고 있지만 지구상 최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